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오전장을 복귀해보고 오후장을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오전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전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저께 이제 오후장 체크 포인트에서 과연 환율을 어디쯤에서 어느 레벨에서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국의 개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면서 어쨌든 1,400원에서는 빠르게 조금 눌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G20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달러만의 강세를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이 어떤 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수의 저점과 환율의 고점에서 적정한 레벨을 찾아 나간다면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환율은 과연 고점을 찍었는가와 그다음에 지수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저점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분수령에 있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어떤가요? 네, 글로벌 증시는 일단 조금 특이한 흐름인데요. 일본도 미국 때문에 강보합 출발했다가 빠르게 약세 반전하는 모습. 그렇지만 약세의 폭을 확대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154엔대의 엔달러 환율도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호주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 시장 내에서 중후장대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국가를 가리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호주에 있는 여러 종목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후장대 쪽에 가까운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은 일본 증시에서도 낙폭이 깊었던 IT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과 마찬가지로 반등의 폭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과 홍콩이 다른 증시와는 달리 최근에 약세 구간에서도 강했고 오늘도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이에서 상해 증시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나 금융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상해 증시가 오늘도 일부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구분되고 있는 다른 아시아 증시와 구분되고 있는 이 중국 쪽의 흐름이 최근에 정책적인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중국과 홍콩 있잖아요. 사실 지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이 기쁘긴 한데 약간 주마등처럼 작년 1년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는 좋았는데 네. 갈수록 힘이 빠졌단 말이죠. 혹시 반복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부의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국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연초의 흐름이 오후에는 다 후반에는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도 만약에 그것을 반복한다면 지금 시진핑 3기의 전체적인 그립이 점점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좀 더 강하게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과거처럼 모든 것을 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동산은 죽일 것들은 죽이고 살릴 것들은 살리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독일 총리, 슐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유럽도 중국을 당장 벗어나기엔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홍콩 증시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지만 중국 상해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제한적인 반등 정도는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경제도 1분기 GDP가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 정말로 중국 경제 흐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은 정부의 의지 자체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저는 올해는 최소한 박스 하단을 딛고 박스 상단 정도까지의 반등은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 박스 상단을 넘기에는 꽤 어려운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누가 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상단까지 트라이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장의 특징, 업종 테마 한번 볼까요?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강보합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초반에 강법을 보였다가 지금 들어서는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좀 늘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하락세를 오히려 확대하는 종목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오늘은 뭐 정유주와 성격이 섞여 있는 SK이노베이션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낙폭을 크게 확대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약세 국면입니다. 근데 소위 우리가 주도주 영역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의 매물과 함께 전체적으로 계속 강세 쪽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전기, 설비, 전선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밑에 있는 카지노, 여행주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이 인바운드 수요가 꽤 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 피크치의 한 7, 80%를 회복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카지노에서 파라다이스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타 종목군들도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 물론 국내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행주들 일부 반등하고 있고, 오늘 또 반도체 장비와 재료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 장비와 재료 쪽 종목군들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양시장의 색깔을 조금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전기 설비와 관련돼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것 같군요. 네, 오늘 뭐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있다고요? 네, 일단 어저께는 급락했고 오늘은 다시 급등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의심이 없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장비의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런 것들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압기와 관련된 설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의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전력기가 늘어날 것이다. 신규 발전원이 늘고 있다. 변압기 공급이 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걸 공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소위 전선, 변압기를 의미 있는 숫자로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몇 개 없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과거에 좀 시장이 좋아졌다고 증설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티지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확인해 보면 성장은 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중동 수주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의미 있는 숫자가 확 바뀐 모습이죠. 거의 한 3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는 3가지에서 나오는데요. 배, 중동, 미국이거든요. 근데 뭐 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업 늘어나면서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의 수주도 당연히 이쪽이 여러 가지 이제 신건설들이 늘어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을 한번 볼까요? 자, 미국도 노후 교체, 노후된 설비의 교체 정도를 봤는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대거 급증하면서 또 미국의 신규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전부 신규 공장들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들 아닙니까? 반도체 공장, 물하고 전기 잡아먹는 하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바이오 공장들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들이라든지 전부 전기 잡아먹는 하마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전력들을 꾸준하게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 인프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우리가 산업의 피크와 주가의 피크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가 항상 앞서가는 속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PE 관점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뭐 내후년 실적까지 끌어올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쭉 되돌려 보면 항상 주가의 피크와 경기의 피크, 산업의 피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변동성의 구간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한 가지는 AI와 관련돼서 지금 너무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긍정적이기만 하지만
과연 그만큼 전력을 공급할 인프라 설비가 동일한 속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좋게 보지만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목표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는 조금은 이제 차가운 머리로 바라볼 필요가 되었다.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변동성이 발생할 때 분할 매수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HD가 휴먼 다이내믹스, 휴먼 드림이죠. 네, 네. 인류의 꿈을 펼치는 기업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선, 중동, 미국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후장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물 매수 주체의 등장 여부. 어떤 얘기죠?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 예전에 샀던 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살 때는 누군가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완만한 속도로 올라오면서 버텼던 것인데 지금은 뭐 개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사지 않는 모습이죠. 특히 선물 시장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뭐 기관도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이 반등하려면 현물 매수 주체의 등장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조금은 답답한 모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등장해야 좀 더 강한 모습. 그게 뭐 기관이 됐든 아니면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오든 어떤 매수 주체의 확인 자체가 지수 반등의 근거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항상 주인공은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주포도 늦게 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앞전에 알아볼 수 있는 뭐 바로미터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어저께 이제 선물 쪽에서 뭔가 조금 불확실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한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이틀 전에 중립 관점으로 돌아섰다. 어저께는 약간 하향 관점으로 약간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선물 시장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환율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 예를 들어서 한 1370원, 60원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도 외국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는 저는 외국인 선물 매매, 그다음에 환율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모든 것은 다 외환시장에서 시작되는군요.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거래량 및 기술적 지지선 확보. 어떤 얘기죠? 네, 코스닥은 지금 정확하게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낙폭이 더 컸죠.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일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 시장에 잘 갈 때는 바이오가 주축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뭔가 좀 더 볼륨 있게 가려면 반도체 쪽만 거래가 붙는 게 아니라 소위 바이오 쪽, 그다음에 반도체 뭐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더 좋아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하나 더 붙어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그런 대형주 쪽의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거래량이 붙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거래는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61선을 이탈한 이후 의미 있는 지지선을 찾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어떻게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매수 주체가 등장하고 치열한 매매 공방이 있어야 거래도 증가하고 기술적 지지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직은 추세가 뭐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군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20개 재무장관들이 보인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G20 뭐 재무장관 회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뉴스 일정들은 꾸준하게 누군가 언급하지만 거기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G20이 모여서 재무장관 회의를 하는데 최근에 달러는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보다 유로존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를 굳이 뭐 펀더멘탈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차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시 100bp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10년물 그 금리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다가 지금 100bp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이 금리라든지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들을 일치된 합의들을 이끌어내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일본 엔달러의 155엔, 우리나라의 1,400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한 106, 107에서의 저항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조금 나타나야 환율 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재무장관들과 그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금 일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여전히 불철주야 투자자들은 주목을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